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민아입니다. 어느덧 7월도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이슈를 돌이켜보면 일단 좀 매크로적인 부담이 가장 크게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유조선에 공격을 하면서 중동의 원유 수송 차질 문제가 훨씬 더 크게 자극이 됐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후티 반군을 향해서 대규모 군사 대응을 경고를 하면서 WTI가 배럴당 92달러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조금 다행스러운 건 주말 사이에 이 관계가 조금 진전되는 흐름이 연출이 됐는데요. 미국이 13일 동안 이어져 왔던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지정학적인 긴장도 일단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러한 매크로적인 악재가 특히나 기술주에 조금 더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알파벳 그리고 인텔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캐펙스 투자를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지금 현금 흐름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조금 이 반도체주의 약세를 불러왔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매크로 악재 속에서 기술주들도 약세를 보이자 우리 시장에서는 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순환매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과 관련해서 주말 사이에 굉장히 큰 호재가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요. 일단 24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AI 서밋이 열렸습니다. 국내 이재명 대통령과 또 삼성전자 그리고 SK그룹, 네이버와 현대차그룹의 경영진들까지 만나서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와 회동을 가졌었는데요. 여기서 어떤 이슈를 내놨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오늘 국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잠시 후에 박건욱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전일 미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개장 전 체크해봐야 될 뉴스들 짚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김다영입니다.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전통 산업주와 반도체주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확인해 보시죠. 나스닥 지수 홀로 약세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0.64% 내린 24,975선에 마감했고요. 다우존스는 0.46% 오른 51,947선에, S&P 500은 보합권에 장을 마쳤습니다. 반도체주 투매가 짙었는데요. 알파벳의 자본 지출이 과도하다는 인식이 유지되면서 기술주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 넘게 밀렸고요. SK하이닉스 ADR도 9%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상위단에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1%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엠코와 15억 달러 규모의 패키징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첨단 패키징 확보가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른 만큼 공급망 투자로 AI 주도권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주말 사이 SK그룹과 5천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양사는 한국에 2기가와트 규모의 인공지능 팩토리를 구축하고 SK하이닉스의 차세대 HBM 메모리도 공동 개발합니다. AI 인프라부터 메모리까지 협력을 확대하며 인공지능 생태계 주도권 확보에 나선 모습입니다. 애플은 3% 넘는 상승폭 그려냈습니다. 한편 애플과 마이크론이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를 두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애플은 공급 부족과 가격 안정을 위해 중국산 메모리 허용을 요구하는 반면 마이크론은 자국의 반도체 산업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소비자 물가 안정과 반도체 산업 보호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아마존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이 미 상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중국 직원들의 플랫폼 영향력과 판매자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규제 압박이 한층 커졌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규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투심이 위축됐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대부분 약세 기록했습니다. 브로드컴 3%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주말 사이 브로드컴과 삼성전자와의 반도체 동맹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브로드컴의 AI 가속기에 삼성전자의 첨단 메모리 제품을 공급하고 파운드리 공정과 패키징 기술을 주요 제품에 적용할 계획인데요. 2030년까지 2천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차세대 인공지능 인프라 경쟁력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스페이스X는 2% 넘게 밀렸습니다. 스타쉽 시험 비행이 대체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신형 스타쉽은 시험 위성 20기를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비행 데이터를 확보하며 주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다만 1탄 부스터 로켓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일부 과제를 남겼습니다. 일라이1가 시총 10위를 탈환했습니다. 차세대 비만 치료제 임상 성공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3상에서 평균 22.6%의 체중 감량 효과를 확인하며 27년 판매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고요. 비만 치료제 시장 성장과 함께 중장기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반도체주 매도세에 마이크론이 7% 가까이 급락하며 시총 10위에서 밀렸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유가는 모처럼 하락했습니다. WTI는 2.14% 내린 85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4.09% 하락한 91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중재국 파키스탄이 중국의 지지를 얻으며 미국과 이란 간 회담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유가는 한숨 돌렸는데요. 주말 사이 미군의 공습이 중단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진지하게 대화 중이라고 밝히면서 협상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다음으로 금은 시세도 체크해 보시죠. 금은 선물은 소폭 반등했습니다. 금 선물은 0.51% 오른 4,070달러 선에, 은 선물은 1.47% 상승한 58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중동 긴장과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이 맞물리면서 한 주간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다만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며 4,000달러 지지선을 재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연준의 금리 결정부터 빅테크의 실적 발표까지 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미증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화선입니다. 호재와 악재가 겹친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반도체주들이 급락했고요. 주말에 있었던 미국의 이란 공습 중단 소식이나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서 가져온 선물도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개장 전 체크포인트 3가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삼성과 SK가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등과 초대형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무려 1,375조 원 규모의 AI 빅딜을 이끌어냈다는 소식입니다. 네, 한국 반도체와 AI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초대형 계약이 추진이 되는 건데요. 삼성전자와 SK가 브로드컴과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향후 5년간 총 9,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75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급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AI 시대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를 미리 대량으로 예약받은 건데요. 정부도 이를 사실상 장기 선주문 확보라는 의미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단순한 계약 규모가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AI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번 빅딜이 국내 반도체와 AI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지 주목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치솟던 국제유가가 다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한 건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연속 미군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지난 금요일 늦게부터 공습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이란군도 대응을 중단했다고 밝혔는데요. 외교적인 물밑 대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교전의 중단 이유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지한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대화가 지속돼서 종전 양해각서가 다시 발효될지, 다시 공격을 주고받는 상황에 치닫을지 계속해서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미국이 301조 관세를 현실화했습니다. 다음은 과잉 생산이 변수인데요. 네, 미국발 관세 리스크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12.5%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서 이제는 과잉 생산 조사 결과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과잉 생산을 이유로 추가 관세까지 부과가 된다면 한국산 제품의 관세 부담은 20%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요. 다만 정부는 지난해 미국과 맺은 관세 합의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서 추가 관세를 낮추거나 유예받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오늘 목요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금요일에는 아마존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가 연달아 예정되어 있지만 그간의 흐름을 봤을 때 실적이 설령 좋더라도 주가가 또 빠지면 어쩌나 하는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장화선이었습니다.